안녕하세요. 군암중학교 3학년 학생들 여러분. 네, 이번에는 새로운 중단원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앞서 우리들은 변화 그리고 물질에 포커스를 뒀었어요. 이번에는 에너지에 포커스를 둘 차례인데요. 우리들이 화학 반응, 즉 화학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반응 전 물질과 반응 후 물질이 서로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반응 전의 물질에서 반응 후의 물질로 변화 혹은 반응을 할 때 어떤 반응은 주위의 온도를 높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반응은 주위의 온도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위의 온도를 높여주려면은 이렇게 물질이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넘어가면서 주위에다가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위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반응 전의 물질에서 반응 후의 물질로 들어갈 때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물질이 변화하면서 주변의 에너지를 뺏어가야겠죠. 그러면 이러한 반응들을 뭐라고 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고 이러한 반응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도 한번 살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숯손난로라고 우리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핫팩 같은 숯손난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은 은준쌤이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되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계약하고 나서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선생님들의 재미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전해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도 한번 고고싱! 에너지가 출입하는 화학 반응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는 거에 맞춰 이번에도 테마를 바꿔봤는데요. 에너지에 관련된 단원이다 보니까 자연을 한번 강조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지난 시간에는 단원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법칙을 주로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반응 전 물질의 총 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총 질량이 같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화합물에서 성분 원소들 사이에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기체들의 반응에서 일정한 정수비로 부피비가 나타났던 거 기억나나요? 가령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부피비로 2대 1대 2로 나타났다 맞죠? 이것은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을 중점적으로 지난 단원을 정리하면 아마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중단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 앞서 말했듯이 에너지에 포커스를 두는데요. 그래서 주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에너지를 다루기 위해서 핫팩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핫팩은 겨울철 우리들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온열 장치죠. 선생님은 되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만 만들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등교를 했을 때 시간을 조금 내어서 같이 핫팩 말고도 손을 차갑게 해주는 손 냉장고까지 함께 만들어 볼까 합니다. 기대되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핫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핫팩은 어떤 화학 반응을 이용했냐? 바로 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 처리되는 화학 반응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 산소는 연소할 때 떠오르는 물질이다, 그쵸? 이 산소는 연소 반응 외에도 다양한 화학 반응에 이용되는 물질입니다.
이 화학 반응식을 화학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철은 화학식이 Fe입니다. 산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O2고요. 산화철은 Fe2O3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 화학 반응식 세 번째 규칙을 만족시켰나요? 아니죠. 화학 반응식 세 번째 규칙은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치하도록 맞춰야 하는데요. 이걸 만족해야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죠. 현재는 그 원자 종류와 개수가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질량 보존 법칙도 성립하지 않네요. 이걸 성립하도록 맞춰주면 다음과 같이 철은 4Fe, 산소는 3O2, 산화철은 2Fe2O3 하게 되면 반응 전에 철 원자가 총 4개, 반응 후에 철 원자는 총 4개, 산소도 2 곱하기 3을 해서 총 6개, 반응 후에도 3 곱하기 2를 해서 총 6개 이렇게 맞춰줄 수 있게 되었네요. 이 핫팩을 만들 때 이 외에도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요. 그 물질들은 이런 에너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들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숯은 이 핫팩을 만들 때 물을 넣어주는데 이 물이 흐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소금은 물과 함께 이제 철과 산소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석은요, 우리 핫팩을 만들잖아요. 핫팩을 만드니까 열이 만들어질 텐데 이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즉 단열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핫팩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도 은준쌤과 함께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싱! 숯 손난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넣어도 돼요? 닦을까요? 벌써 뜨거워졌어요. 네.
여러분들도 학교에 와서 같이 한번 함께 만들어 봅시다. 네, 핫팩을 만들어 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여러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핫팩과 반대로 손냉장고라는 냉각장치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화학 반응을 이용했냐? 바로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으면 이온이 되는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질산암모늄은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물에 녹는데요. 바로 이 반응에서 이렇게 주변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지 한번 그 원리를 알아볼까요? 어떻게 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질까? 핫팩은 주변의 온도를 높여주잖아요. 그 말은 이 핫팩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봅시다. 철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철이 되는 이 반응에서는요. 이렇게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어떻게? 바로 철과 산소들이 이 물질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반응 전 물질의 에너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산화철은 반응 후 물질의 에너지가 되겠죠. 이랬을 때 반응 전 물질의 에너지랑 반응 후 물질의 에너지가 그 양이 서로 같을까요? 맞아요. 이 에너지의 양이 서로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반응 전 물질의 에너지가 반응 후 물질의 에너지보다 그 양이 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남는 에너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요. 눈치채셨나요? 이렇게 남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열 에너지가 주변의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손냉장고의 원리도 한번 알아볼까요? 손냉장고는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데요. 그 말은 에너지를 주변에 갖고 있는 열 에너지를 이 손냉장고가 뺏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야 주변이 갖고 있는 열 에너지가 줄어들고 온도도 낮아지겠죠.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아서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나뉘는데요. 이 질산암모늄이 갖고 있는 반응 전 물질의 에너지, 그리고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이 갖고 있는 반응 후 물질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 에너지를 뺏는다고 했으니까요. 열 에너지는 어떻게? 이렇게 반응 전에서 주변의 에너지를 뺏어서 이렇게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이온화됩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은 반응 전 물질의 에너지와 반응 후 물질의 에너지 중에 어느 쪽이 에너지 양이 그 양이 더 많다는 뜻일까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반응 후 물질의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질산암모늄이 주변에서 에너지를 뺏어와가지고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변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뺏어서 그 온도를 낮춰주는 이 반응을 열을 흡수한다 하여 흡열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수업 목표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이걸 핫팩을 만들어 보면서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원리들과 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이해한 것을 토대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화학 반응을 활용한 장치를 설계해 볼 겁니다. 이거를 다음 시간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다음 시간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보면서 여기는 열 에너지를 뺏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열 에너지를 주면 좋겠다. 이거는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다. 요때는 조금 시원하게 해주면 일상생활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기억해뒀다가 장치를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손난로를 만들어 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여러분들도 재밌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등교를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아마 더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질이 변화하면서 주위의 온도를 높이는 반응과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반응이 있었을 때 이러한 반응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생활의 그런 발명품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주면 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반응들을, 이러한 현상들을 어디에 이용하면 좋을까 한번 오늘 고민해 본다면 다음 시간에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수업해 볼까요?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